2교시 비문학이요. 2교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네, 멘탈 이네. 3주차 피시고요. 몇 페이지? 42페이지 펴주세요. 42페이지. 그래서 이제 고전시가 볼 건데요. 우리가 1주차에 고전시가, 2주차에 고전 소설, 그 다음 3주차에 고전 시간을 마저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평시조와 사설시조 같은 거 봤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평시조가 메인이었는데, 오늘은 사설시조가 조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각 테마가 있죠. 그쵸? 여기 보시면 테마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뭐 볼 거냐?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임이 뭐죠? 여러분이 사랑과 그리움 정도는 알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일반적으로 임하면 뭐가 떠올라, 너네? 네? 남편, 뭐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그쵸? 근데 임금도 돼요. 임금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충성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직접적으로 임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작자층이 양반이면 보통 어떤 걸 의미한다? 임금을 의미한다고 되는 거야. 그 작자층에 따라서 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했니, 재유라? 네. 작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네. 작가가 양반일 때는 당연히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임금이다라는 게 높은 확률로. 그 다음에 양반이 아니라 기녀와 평민이 있었을 경우에는 진짜 뭐겠어, 얘들아? 네? 네,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 되는 거죠. 보통 임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양반과 기녀와 평민 이런 것들 나눈 이유는 뭐냐?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시대적 배경까지 연관을 지어보면, 연관 짓는다고 하는 게 좀 애매하나? 어쨌든 우리가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조선 전기까지 시조를 쓴 사람들은 누구예요? 양반이에요. 그리고 사대부가 양반이잖아. 네? 양반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 기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반층과 기생이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조를 썼을까? 이 사람들이? 자연, 충성, 아니요. 무엇에 대한 주제보다는 어떤 시조를 썼을까? 평시조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상으로 어땠어? 평시조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여기 평시조를 주로 적었다 적어주시고요. 평시조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평시조를 많이 썼으며 평시조 같은 경우에 어떤 형식들을 지켜야 되는 거야? 3장, 6구, 45자 이 정도만 적읍시다. 뭐 종장의 첫음보는 삼음절, 뭐 3사조, 4사조의 음수율, 뭐 4음보의 음보율 이건 차치하고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지켰다라는 거고, 그 다음 양반층 같은 경우에 보통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1주차 때 봤던 자연조화, 그 다음에 유교적 가치, 즉 뭐야? 유교적 가치 뭐가 있어? 충성, 임금님께 충성하자. 그리고 효, 이 어버이께 효도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충과 효가 메인 주제예요. 그래서 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온다고? 임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양반이 쓴 사랑 노래에서 임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사랑한 임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충성과 연결지어서. 이해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사랑 노래를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사랑. 왜요? 그래서 너네 황진이 알잖아. 황진이가 쓴 사랑 시조를 배울 거예요. 왜요? 네. 왜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 어떻게 됐냐? 평민까지 확대됐습니다. 작자층이. 그리고 잊지 마. 평민층 바뀐 게 아니라 뭐야?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그냥 양반층은 조선 전기에 썼고 조선 후기엔 평민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평시조는 보통 언제 쓰였냐? 조선 전기에만 쓰였다라고 하면 어때요? 오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평시는 계속 쓰였다. 양받침도 계속 썼다. 단지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누가 추가된 거야? 평민들이 추가된 거야. 왜냐면 평민들이 추가된 거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 뭐 생활상의 변화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짚으면 너무 역사 시간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민들이 그냥 부유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시조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평민이 양반보다 학식이 뛰어나 안 뛰어나? 안 뛰어나. 양반과 뛰어. 45자 내로 너네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전달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그러니까 평민들은 어떻게 한 거야? 이 형식 잘 지켜 안 지켜? 안 지켰어. 그래서 뭐가 나왔어? 그때 시조? 형식? 사설 시조가 나온 거야. 그 사설 시조는 평시조에 비해서 어때? 중장의 길이가 길어. 아 그리고 이 결성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 이제 빨강색은 보통 형식 쓰시고요. 파란색은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은 뭐 10회 정도 씁니다. 아 배경이라고 해야겠다 그냥. 뭐 시간 관련된 거나 배경 관련된 거, 공간 관련된 거 씁니다. 어쨌든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이 당시에 조선 후기의 평민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쓸까? 여러분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어떤 얘기예요? 삶의 애환. 사랑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말했듯이 삶의 애환도 많이 얘기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험 점수 같은 거 그쵸? 여러분의 시험 점수 혹은 또 뭐도 있어요? 아 학원만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인생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있죠 그쵸? 선생님 언제 괜찮아지나요? 대학 가면 괜찮아집니다. 그런 거 막 인터넷에서 구라라고 하던데요? 아니야 진짜 괜찮아. 나쁘잖아. 한 번쯤은 할만해. 근데 그렇게 딱 내대 가거나 금융 가거나 의대 가면 달라있어. 의대에도 예과는 편해요. 이제 의대는 예과 본과가 따로 있거든. 어쨌든 예과에선 편해. 내 친구가 의대여서 아는데 예과 2년 동안 그 누구보다 신나게 놉니다. 근데 본과 4년은 지옥이라고 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검리 신나게는 나 뺨표 지금. 뭐야? 지금은 안 괜찮죠. 근데 그 당시에는 괜찮다니까. 대학교 때 잠깐의 일탈을 즐길 수 있다니까. 또 여러분 또 어디도 가요? 군대도 가잖아. 얼마나 즐거워. 농담이고요. 어쨌든 삶의 애환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또 뭐도 있어요? 그쵸. 지배층 비판하잖아. 여러분도 지금 비판해요 안 해요? 해요. 왜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만드냐. 왜 대한민국 교육은 왜 그 등급수로 매기냐. 이런 거 비판하잖아. 그쵸? 이런 것들이 메인 주제다. 그 다음에 사랑 얘기는 뭐 연예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냥 또 뭐도 있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또 무슨 얘기하니 친구끼리? 게임 뭐 일상생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쵸? 일상에서 느끼는 뭐 즐거움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 그쵸? 우리 그때 보지 않았니? 제발 나 영상 찍고 있다고 얘기했어. 민찬아. 그렇게 어그로를 끌면 제가 화가 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또 하나 지배층의 비판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직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직접적으로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고? 조선시대니까? 죽는 것까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끌려가서 곤짝 맞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 직접 말하지 못하고? 돌려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드러나는 거야? 해악과 풍자가 드러나죠. 그리고 해악 같은 경우에 보통 어디 많이 나오냐? 삶의 애환에서 많이 나오고요. 풍자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지배층 비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인 친구들은 언제 배웠습니까? 풍자를? 작년 2학년 때 배웠을 건데 두꺼비 파리를 물고 가 오늘도 배울 거 있다가. 그래서 해악과 풍자 정도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천재농가 천재방에서 양반전 하지 않았어요. 그쵸? 민소를 기억나죠? 그쵸? 안 나니? 안 난다고요? 그거 메인이었는데 소설이었는데 내가 알기로 소설 중요했는데 거기서 풍자가 나오고요.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푸는 시간을 드릴 건데 이게 도입이었어. 여기까지 도입이야. 이거는 배경식으로 알아두어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자라는 거야. 알겠지? 푸는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야 심지어 가는 우리 옛날에 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했다고 해서 기억이 나진 않겠죠? 그쵸? 아쉽게도 시작 5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좀 어땠어? 쉬웠어? 어려웠어? 풀었어? 다 풀었죠? 한번 측정하게 해드릴까요?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은요? 2, 1, 4입니다. 아쉽군요. 2, 1, 4였습니다. 뭐 잘 푸신 분도 있고 아쉬운 사람도 있지만 한번 그러면 가봅시다. 우리가 그럼 이제 뭐 항상 문학을 볼 때는 뭐부터 봐라? 보기부터 봐라. 근데 보기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다와 보기를 비교하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다? 없다라는 거야.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석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제 가와 달 이제 문제부터 보잖아요. 그쵸? 다른 쌤들 이제 뭐 좀 문제부터 본 다음에 뭐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나 정서를 찾아야 되냐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 여기서 이제 뭐 표현상의 특징 이런 걸 찾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복합니다. 어쨌든 다와 나와 다 지문 같은 게 있고요. 이건 보통 언제 나오는 유형이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시면 시조세편이라고 해서 배우는 유형이에요. 내신 때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가 나오면 얘들아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린 뭘 신경 써야 됩니까? 가부터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쵸? 뭐 뒤에 힌트가 있지 않는 이상 보기에서 나와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무엇을 찾으라고 해요?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오면 그 여러 가지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신경 써서 읽어야 되겠죠. 그쵸? 그럼 갑시다. 황진이 보시고요. 황진이는 누구야 얘들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기생입니다. 그 다음에 황진이 보시면요. 우리가 기생일 거고 그럼 아마도 평시종일 거고 아마도 사랑 얘기를 많이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거 위에 이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만약에 내가 황진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일단 이 형식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없어? 가는 무슨 시조야? 상혁아 무슨 시조야? 평시조인 건 찾을 수 있겠죠. 그쵸? 평시의 특징 보시면요. 이렇게 3장이 나오고요. 뭐 적으려면 적으세요. 안 적어도 크게 뭐라고 하진 않을게요. 3장 나오고요. 몇은 뭐야? 춘풍이불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춘풍이불아래로 가야겠네. 어쨌든 춘풍이불아 이렇게 갈게요. 그냥 아까 한 대로. 그 다음에 여우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비구이 별이라 나오는 거죠.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종장의 첫 음은 몇 음절이야? 3음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 등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어쨌든 평시라는 거 찾았어. 그럼 평시 나오면 양반 아닌 기생이다. 그 다음에 양반이면 뭐가 되겠어? 충효 자연친화. 그 다음에 기생이면 아마도 뭐가 될 거야? 사랑 얘기가 될 거야. 근데 보시면요. 가자. 동시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베어낸대. 그럼 얘들아 일단 여기서부터 보면 지금 무엇을 베어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기나긴 밤을 베어낸대.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건 뭐야? 밤이 뭐예요? 결국 시간이죠. 그쵸? 시간을 벨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아니요. 역설이 아니에요. 의인어도 아닙니다. 모순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불가능한 거지. 그건 역설적인 상충되는 게 아니니까. 무엇이냐면 얘들아 이 밤을 베어낼 수 있다고 표현한 거잖아. 그쵸? 베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형체가 있어야 돼. 그쵸? 구체화야. 무엇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뭐냐고. 그러냐? 우리가 말하는 거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추상적인 것. 추상적이 대상이죠. 저 몇 번 설명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 가시면 춘풍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나오네. 그럼 결국에 무엇을 넣었다라는 거야?
넣었다가 이거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넣었다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넣는 거야? 아까 말했던 짧은 밤을 넣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언제핀데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편이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봐봐. 어른님이라는 대상이 나온 건데 지금 동짓달의 밤이 어때? 길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른 다음에 내가 넣어놨다가 어른님이 오시면 핀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은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근데 안 왔는데 밤은 어때? 길어요. 그니까 어때? 외롭다라는 거야. 그 시간을 잘라내어서 그 임의 부재 의미 없는 시간을 잘라내어서 언제 피고 싶다 그것을 이미 왔으면 임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서리서리랑 구비구비 체크해 주시고 이거 두 개가 무엇이냐면 음성상징어예요. 음성상징어. 서리서리가 뱀이 따리를 트는 모습. 저도 이거 옛날에 검색했을 때 신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른님 모신 날 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어떤 관계야? 대조되는 관계인 거지. 이미 부재 이미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어른이란 어휘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왜냐면 어차피 이거 동짓달 기나긴 밤은 꽤 많이 나오니까 무엇이냐? 사랑하는 이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어른님이 사랑하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 갑시다. 이제 작잡 이상이고 딱 봐도 중장이 어때 얘들아? 길어요. 길면 뭐야? 사설시조다. 그럼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가에서 뭐가 나와서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뭐가 나올 거야? 사랑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가에서 어떤 상황이었어? 이미 부재한 상황이었어. 결국엔. 그쵸? 이미 부재한 거고 이미 오면 피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쵸? 결국 그럼 어때? 지금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나에서의 상황을 본 다음에 가의 상황과 어떻게 하겠어?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찾을 거야. 그쵸? 그리고 아마도 주제는 사랑으로 유사할 거고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뭐야? 추상적자에서 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나오든 음성상징어가 나오든 이런 형식적 표현상의 특징이 나오나 안 나오냐? 그거 확인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갑시다.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라는 거야. 그럼 딱 봐도 지금 어때 상황이? 연결지면 아마 모두 왜 안 오냐 일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로 잡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뒤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못 온다라는 거네. 누가 못 오는지가 조금 봐야겠다. 그래서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놓고 두지 안에 괴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놓고 쌍비목 걸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간데 내 어이 그리 못 오던가 라고 나와. 그 다음에 한 해도 12달이고 한 달 30날에 날 보라 올 할 리 없으랴 라고 나와.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쵸? 헛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뒤에 부분이 솔직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읽기에? 그럼 이제 그 어떻게 읽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 아래를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아래가 어떻게 있는지 말했죠. 그쵸?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도 설흔이래. 설흔. 우리 비슷한 거 뭐 있어? 30 되는 거지. 한 달이 며칠이다? 30날이다. 여기까지 문제 되는 거 없죠. 그쵸? 30날의 날 보러 할 리 없으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나를 보러 올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누구겠어? 내가 기다릴 대상은? 사랑하는 임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야? 임이 없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야 봤으니까 이거 아까 설이겠죠. 그쵸? 오지 않는다라는 거.
날 볼 일이 없으랴. 있는데 안 오냐. 혹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있는데 안 오냐. 아직 없겠는가. 어쨌든 가시오냐. 그럼 봐봐. 우리가 상황 임의 부재까지 잡았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너 오는 길이라고 나와. 그러면 이미 누구한테 오는 길이겠어? 나한테 오는 길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겠어? 오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 너 오는 길에 이런 거 있어서 못 오니? 라고 하는 거잖아. 간단히 요약하면. 그쵸?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미 오지 못한 이유 혹은 임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부터 보는 거야.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놓고 두지가 뭐래 얘들아? 뒤주. 그리고 뒤주 안에 괴라는 걸 놓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 너를 필자로 결박하는데 그럼 최소한 야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어? 너를 결박한 데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럼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서 이 결박한 그 괴 안에서 탈출한 다음에 두지 안에서 탈출해야 되고 집 안에서 탈출해야 되고 담 안에서 탈출해야 되고 성에서 탈출하고 무쇠로 된 성을 탈출해서 나한테 와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이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임과 나를 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고 나한테 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체크하면 돼. 그 다음에 어차피 뒤에 내용도 다 뭐겠어? 쌍비목 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간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 뭐야? 이미 나한테 오지 못하게 뭐 잡아놨냐 이런 거겠지. 그렇죠? 그 정도 잡으면 된 거야.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장애물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설시류의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 하나 찾으면요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표현상의 특징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뭐가 있을까? 표현상의 특징. 제가 엄마의 잔소리라고 하는 거 뭐 순법이죠? 네? 엄마의 잔소리라고 하는 거. 준하나 방 치웠어? 방 치웠으면 밥 먹었어? 밥 먹었으면 숙제했어? 숙제했으면 복습했어? 이거 뭐야? 연세법이죠. 그쵸? 잔소리 끝이 없이 늘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또 담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담 안에도 뭐 집을 짓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또 무슨 법이 쓰였을까 얘들아? 성에서 담으로 담에서 집으로 집에서 두지로 두지에서 괴로 뭐가 되는 거야? 점점 내려가잖아 얘들아. 점점 점층 올라가는 거고 확대되고 심화되는 거고 점강. 네 있었습니다. 수업도 2번 정도 했어요. 네? 작아지는 거 맞아요. 성에서 더 작은 담으로 가고 담에서 더 작은 집으로 가는 거고 집에서 더 작은 뒤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이 쓰였을까? 지금 나의 장애물들을 나와 입을 막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 열거하고 있어. 이거 무슨 법이? 아 말했네. 나열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열거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해주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게 무엇이냐 알아두면 좋아할 게 니은다거든요. 여기 있는 니은다. 이것은 의문형 종결어입니다. 그래서 의문형 적어줍시다. 너 왜 아니 오냐? 라는 거지. 너 이런 이유 때문에 뭐다? 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뭐야? 이게 아니면 뭐하라 이거죠. 어쨌든 다음 넘어갑시다. 그럼 여기도 사랑 얘기야. 그럼 다음에도 아마도 뭐겠어? 사랑 얘기일 것 같아. 그럼 얘들아 이거 첫 번째 거 어떻게 읽어야 돼? 첫 번째 단어. 아 아니지 그것부터 아니는 게 아니라 갈래부터 가야지. 갈래 무슨 갈래야?
평시조고. 그럼 또 다른 힌트는 무엇이냐? 작자의 이름이 어때요? 남아있어요. 양반. 네, 양반일 거예요. 여기까지 체크해볼 수 있고. 첫 번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얘들아? 꿈이라고 읽어야 돼. 알겠지? 꿈에서 단니는 단니는 뭐겠어? 아니. 단니는 길희 이. 길이 자취 곧 뭐래? 자취. 자취가 날짝시면 낳는다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일단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니 얘들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불가능까지 바로 갈 수 없겠죠, 그렇죠? 자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꿈속에서 자취가 나올 수 있잖아. 현실에 난다면 불가능이지만 아직까지는 몰라요. 낚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님의 집 창 밖에 성로라도 다르리라 라고 하죠. 근데 마지막에 뭐래? 꿈길이 자취가 없으니 그를 슬퍼한대. 그럼 다시 말하면 꿈에서 자취가 나 안 나? 꿈이니까 안 나요. 내가 꿈에서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님의 집 창 밖에서 성로라도 닿는데, 즉 돌로 된 길이어도 어떻게 닿는다라는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 되고 있니, 민소라? 왜냐면 내가 너무 자주 다니니까 돌로 돼도 그게 다 닳아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꿈에서 그 길이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그러니까 자취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자취가 없다는 것이 서럽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그럼 뭘 생각해야 되죠? 그만큼 꿈에서 많이 갔다. 어디로? 님의 집 창으로 님을 만나러 많이 갔다. 이 정도 잡아야겠지, 내용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현준아? 안 됐어요? 네. 그럼 얘들아,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 결국에 왜 가는 거니, 얘들아? 내가 꿈속에도 간다라는 거야? 좋아서. 근데 다시 말하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임의 부재인 상황이니까 내가 그 임의 집 창까지 간다라는 거잖아. 임의 부재 적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꿈에 어떻게 하고 있어? 다니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성로라도 닿는다는 건 뭐야? 돌로 된 길이어도 닿는다. 즉 돌로 된 길도 못 버틴다라는 거고, 그만큼 내가 어떻다? 많이 간다라는 걸 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잡을 수 있어? 지금 나는 꿈속에서 그만큼 많이 찾아간다. 그래서 지금 님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돼?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죠. 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고, 과장이 쓰였다라고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꿈길이 자취가 없으니 그걸 어떻게 한대? 슬퍼한대. 즉 안타깝다라는 거죠. 안타까움. 자취가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든 드러날 텐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문제로 넘어가시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대요. 뭐야? 이렇게 빨리 가지? 초반인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다의 공통점은 뭘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2번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님과 함께 있고 싶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부터 보시면 기억을 정석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기억이 뭐야 얘들아? 춤풍 이불이야. 그럼 내가 이불을 만들고 있니? 성지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불을 정석권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쵸? 네. 어지럽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1번.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다음 3번 보시면, 야, 다와 보기를 비교해서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오네. 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 무슨 형식이니, 얘들아? 실험절구죠. 한시. 요 사이 안보를 보면 어떠신가요? 달빛인 사창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내가 님이 있어 없어? 역시 이것도? 없어요. 임의 부재잖아. 그니까 안보를 묻는 거잖아.
달빛인 사창에 나의 한이 많대. 그럼 한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고, 꿈속에 너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문 앞에 돌길은 반쯤은 모래가 됐을 걸. 그럼 결국 이거 유사한데? 다와 유사하지 않니? 그럼 봅시다. 1번부터 보시면 다와 보기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지금 한이 많다. 보기에서는. 그 다음에 다에서는 뭐야? 네, 슬퍼하노라라고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와 보기는 상황을 가정해서 예상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군. 가정해요 안 해요? 둘 다? 해요. 우리 보기 위에 다에서는 봤으니까 보기에서는 어디서 해? 여기서 하잖아. 자취가 남는다면. 그 다음 3번 다의 자취야. 보기의 자취는 화자의 마음이 이미에게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고 맞나요? 결국 자취와 자취인데 둘 다 나오죠. 다와 보기. 근데 둘 다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그러니까 어때? 안타깝다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4번 다와 다의 님의 집 창과 보기의 달빛인 사창의 창은 임과의 만남을 돕는 기능을 하고 있니? 나 지금 임과 제외해요?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잘못됐다. 만남을 돕는 게 아니다. 그냥 넘어가서 이제 해악과 풍자인데 여러분이 해악과 풍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해악은 뭐야? 뭐가 들어가는 웃음이야? 동정과 연민이 들어가야 돼. 해악과 풍자 둘 다 웃음을 유발하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근데 해악 같은 경우에 동정과 연민, 풍자는 뭐야? 조롱과 비판이 들어간다. 그래서 맨날 너네가 나한테 40대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풍자. 내가 말하고도 조금 타격이 큰데 조롱과 비판 풍자가 되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늙었다라고 말하는 건 뭐야? 내가 아직 28인데 진짜 늙었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건 뭐가 되는 거야? 해악이 되는 거죠. 그쵸? 나는 동정과 연민을 유발하려고 했지만 팩트 이러고 있는. 네? 팩트 누가 있는데? 야 28이면서 한창이야. 너 안 올 것 같지? 28이? 한참 남았네. 그치 12살 12년 남았어요. 그쵸? 야 12년 빨리 간다. 누나나 내 나이 되면 진짜 온몸이 아파. 뭐 저희 어떻게 그때 나 40살. 저희 28살. 나 진짜 다 부셔야 돼 진짜 이거 진짜. 야 그래도 내가 선생님 중에서 많이 어려요. 중3팀 들어간 쌤 중에서 믿기지가 않겠지만 내가 두 번째가 세 번째로 어릴걸? 진짜요? 진짜. 저 불신이 가득한 진짜 이건 뭐지? 싸우자는 건가? 저 28이라고 어렵습니다. 어쨌든 야 동정과 해봐. 어쨌든 해악과 풍자는 확실히 알았죠 그쵸? 조금 이제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대충 여러분이 느낌을 이해했다는 데 중점을 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5분 드릴게요. 그래서 각각의 시조가 해악인지 풍자인지까지도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5분 안, 5분 안 줬니? 나 5분 체크했어야 했는데 바본가? 4분 드릴게요 지금부터. 빨리 해보세요. 4분 충분해. 난 여러분 믿어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해악은 유유.
풍자는 이런 느낌. 쌤 6번에 5번 오타예요. 6번에 5번이요? 물 기억 거시고요. 네? 물 기억 거시. 다 나와 있네. 왜 나와 있잖아, 다행. 다행 첫 번째 줄 보면 나오잖니? 네 나와요. 그런 거. 자, 다 푸셨다면 한번 가봅시다. 그럼 얘들아, 우리 바로 가부터 가면 되죠, 그쵸, 준하나? 뭘 내야. 아끼지 말라고요. 제발 보기부터 갑시다. 보기 있나 없나 본 다음에 보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나왔어?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하라고 나오니까 이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럼 보기 한번 읽어봅시다. 조선 후기에는 그럼 조선 후기라는 뭐가 나왔어? 시대적 배경이 나왔죠. 임병양란 이후 임병양란은 무엇일까? 임진왜란. 생각해봐. 란이야 란. 너네가 아는 란 뭐 있어? 병자호. 반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있죠. 양이 무슨 뜻이야? 몰라요. 두 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임병 뭐겠어? 임은 네. 임진왜란, 병은 병자호란.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란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후 봉건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지배층의 부패가 심화되는 등 극심한 사회 변동을 겪었대. 그럼 이게 지금 당시의 시배라고 볼 수 있죠. 시대적 배경.
백성들을 착취해서 재물 축적한 탐관오리들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네. 그럼 탐관오리 긍정 부정? 부정. 백성들 어때? 고통스럽다라는 것도 슬프죠. 그런데 한편 지배계층도 약육강식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그럼 탐관오리도 뭐가 있다라는 거야? 약육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란색. 탐관오리도 뭐다? 약육강식이다. 그래서 중간 권력층은 고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약한 백성들을 수탈했대.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사회 현실에 대한 서민들의 풍자와 비판 정신을 사설시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가와 다는 뭐가 되겠어? 사설시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가와 다엔 뭐가 쓰였겠어? 풍자가 쓰였겠어. 부정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면 여기 가와 다에서는 무엇을 비판하겠어? 이 탐관오리들을 비판하겠네. 그러면서 또 뭐도 나올 거야? 탐관오리 내에 있는 이 약육강식의 이중구조가 나올 거다라는 거지. 결국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탐관오리지만 결국 탐관오리도 또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쵸? 약육강식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로 나올 거야? 중간 권력층과 거의 권력자로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를 들어간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그쵸? 가부터 보시면 됩니다. 지금 두꺼비 팔을 물고 두어미 위에 치달아 앉아있대. 지금 두꺼비가 뭐하고 있어? 파리를 물고 있어.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네. 두꺼비야 팔이 나오고 건너산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있거든. 가슴이 끔찍하여. 그럼 얘들아 지금 두꺼비의 정서 어때? 끔찍해. 공포죠. 누구를 보고 느끼는 거야 이 공포? 백성고요. 그럼 우리가 복이랑 연결지으면 두터비가 뭐가 되는 거야? 탐관오리. 그러니까 탐관오리에서 고위야 아니면? 그쵸 중간. 그럼 고위는 뭐겠어? 그쵸 고위 권력자가 백성골이 될 거고. 그럼 파리는 어떤 존재니? 불쌍한 존재 백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있다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고 복이랑 연결지면 이 물고가 뭐가 될 거야? 착취가 되겠지. 그리고 백성을 착취해서 얻은 이 부엉, 부정한 재물 위에 앉아있다라는 거고. 이제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물 위에 앉아서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데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뭐가 떠있는 거야? 백성골이 떠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위 권력자를 보고 가슴이 어떻게? 끔찍해. 놀랐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훌떡 뛰어내렸다가 어떻게 돼? 주어 말에 자빠졌다라는 거죠.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또 뭐가 느껴져? 웃음 유발이죠. 그쵸? 내신했더니 잘해요. 그쵸? 웃음 유발이죠. 그럼 웃음을 유발하는 건 무슨 방법이야 얘들아? 희화화라고 하죠 일단. 근데 이 웃음이 조롱과 비판이야 동정과 연민이야? 조롱과 비판이니까 풍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풀떡은 뭐가 되는 거야? 음성상징어가 되는 거고. 모쳐라 날렘 내일 망정이지 어혈질 뻔했더라. 그럼 얘들아 모쳐라 마침 날렘 나니까 망정이지 화자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두터비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위에서는 두터비의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이 얘기하다가 종장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두터비가 말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모처라 날랜 나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화자찬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지. 야 나니까 살았지 너네였으면 죽었어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아주 탐관오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풍자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난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 보시면요 창내고자 보시면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전통적인 구조인데 여러분이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알죠? 거기서 나왔던 구조야. 고려 때도 많이 유행했던 구조인데 뭐야 이거?
빨간색이죠. B. 그쵸? 아, A, B, A 구조고 A, B, A 구조는 무엇이야? 전통적인 운율 형성 방법이야.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습관처럼 나오죠. 오늘 진짜 많이 나오는데 가슴에 창을 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비현실적 상황을 또 가정하고 있는 거죠.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절기, 쇼돌절기, 비목걸쇠, 크나큰 장돌이로 툭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물론 찾아봐서 지금은 알죠. 내가 정말 이거 풀 때 이걸 정말 고무장지는 무엇이야, 새살장지는 무엇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장도리로 뚝딱 박아다가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한다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장도리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죠? 장도리가 뭐예요? 몰라요? 망치예요, 망치. 그럼 결국 이거를 망치로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하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 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는 거지. 도구들이 되는 거지. 단지 그럼 여기서 뭐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열거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열거. 뭐 도구를 나열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지. 그럼 과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하나 더 하면 뭐도 되겠어? 이제 그만큼 내가 답답하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열거해서 가슴에 창는다는 말로 또 웃음을 줘가지고 해학까지 가는데 사실은 그냥 열거 정도만, 열거랑 과장 정도만 잡읍시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가슴에 창 내고자라고 지금 계속 뭐가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네. 이따가 뭐겠어? 이따가 답답할 때면, 많이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여다져 볼까가 뭐겠어? 여다져 뭐겠어? 여다다 볼까 하노라라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창문을 열고 싶은 이유야. 가슴에. 그만큼 지금 어떻다? 창을 달고 싶은 만큼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거지. 그만큼 현실이 어떻다? 힘들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잡을 거는 첫 번째, 일단 여기서 정서 잡을 수 있고요. 답답하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다져 볼까 하느라가 창을 내고 싶은 이유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런 것들로 창을 박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웃음 코드가 달라. 당연히 옛날 사람들과.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해학 풍자 중에서? 해학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웃음 포인트는 여러분이 믿기지 않겠지만 괄호친 부분이에요. 언제나 말하지만 웃음 코드는 달라요. 그쵸? 생각해봐.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데 감사합니 막 다람쥐 이런 거였어. 개콘 보면 감사합니 다람쥐 이러고 있었어. 그 다음에 내 예전 세대는 뭐 보고 웃었어? 맞박이 보면서 웃었잖아. 그쵸? 그건 옥동자의 얼굴 때문인가? 어쨌든 사람이 손으로 이마 치는 게 뭐가 웃기니. 그치? 거기에 더 나가면 또 뭐도 있어? 무로 이빨로 묵 깎는 거 막 그런 게 뭐가 웃기니? 웃긴가? 어쨌든 세대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웃기다고 해서 이거 웃음 안 나잖아요. 풍자 아니잖아요. 해악 아니잖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갑시다. 이거 조금 빡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봅시다. 일신이 살자 하였더니 물꽃 끼어 못 살겠더라. 그럼 여기 얘들아, 일신이 사자 하였대. 사자가 뭐겠어? 정말 그 아프리카 사자야? 그럼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라? 하였더니 봐. 일단 이 행동을 하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어떻대? 물꽃 끼어 못 살겠대. 그러면 이 살자가 뭐겠어? 살고자가 되는 거지.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이 물것이란 것 때문에 어떻다? 못 살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하는 행동이 뭐가 되는 거겠어? 사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잖아. 그쵸?
우리 복이랑 연결지으면 또 누구야? 한번 그쵸, 탐관오리. 아, 그럼 물것이 부정적이고 탐관오리네. 잡을 수 있겠네. 비파 같은 비나삭기. 비나삭기? 뭐 일본어 같은. 그 다음에 사령 같은 등의 어휘. 갈따귀. 삼의야기가 뭐겠어? 삼의야기가 뭐겠어? 빠르게 발음해볼래? 사막이야. 사마귀. 아, 바퀴. 뭐겠어? 바퀴벌레. 누름바퀴 뭐겠어? 그럼 지금 계속 뭐가 나열되고 있는 거야? 벌레들이 나열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등의 어휘 이거 뭐겠어? 정확하게 몰라도 벌레. 그 다음에 뒤에 가랑니, 보리와 같은 수축니, 뒤린니 여기서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이 니가 반복되고 있어. 결국 이 뭐야? 종류 얘기하는 거겠네. 이는 벌레 한 종류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가랑니가 있는 거고 수축니가 있는 거고 뒤런니가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결국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 벌레 얘기하고 있고 갓갓니 이런 게 나오죠. 그쵸? 갓 태어난 니 이런 거. 그냥 잠벼룩, 외벼룩 역시 또 뭔 얘기해? 벼룩 정도는 알죠. 그쵸? 벼룩도 벌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야? 뛰는 놈, 나는 놈에, 기는 놈에 뭐 뛰는 놈, 기는 놈 있나 보지. 그 다음에 다리 기다운 모기. 결국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벌레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지 않니? 그 다음에 모기는 다 아실 거고 그리마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징그러운 거. 그 다음에 그럼 그리마도 벌레고 뾰록이 심한 당비류에 더 어려워라. 이건 뭐겠어? 내가 정확하게 해석 못해. 하지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 벌레가 되는 거고 그 벌레가 뭐겠어? 여기 위에 나온 물것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게 탐관오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내가 정확하게 모든 걸 이해할 필요가 없고 아 그냥 이게 다 유사한 거다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물거다. 물, 기억것. 물것. 심플이 때문에 네? 심한. 그 중에 차마 못 견딜 손 온유월 복다림에 쉬파린가 하노라. 그럼 쉬파리가 뭐야? 제일 참기 힘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뭐가 되는 걸 못 견디겠다. 이게 정서가 되는 거지. 그리고 18이 뭐 탐관오리까지 갈 수 있겠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문제 풀어봤을 때 어렵지 않았을 거니까 3, 5, 3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비문학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